환영합니다. 알까보가 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ravage입니다. 자, ravage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오는 어근 RAV라는 어근이 나오는데요. take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입니다. 자, 그럼 take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take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take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어원 해석이라든지 문장에서 사용에 필요한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빼서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드렸으니까 어원 해석을 위해서도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take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가지다, 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have라든지 hold라든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take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뭐예요? 내 것으로 취해서 빼앗거나 강탈, 탈취한다는 의미가 돼버리죠. rob, 그렇죠. 남의 걸 빼앗는 것을 rob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을 잡으면, 그렇죠, 나쁜 사람을 잡으면 그것이 체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take가. 그래서 arrest나 apprehend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자, take가 잡다란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나 이 문장 어떤 의미인지 감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감 잡다, 잡긴 잡았는데 뭘 잡았다는 얘기예요? 감을 잡았다. 그래서 감 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understand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잡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게 take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잡다란 의미를 지니는 이것이 비유적인 개념으로 감 잡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grasp, 잡다란 뜻이잖아요. 꽉 쥐다, 잡다란 뜻이죠. 요것이 비유적으로 뭐가 돼요? understand, 이해하다, 감 잡다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해되시죠? grasp라고 하는 이 단어가 understand의 동의어로 일반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take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감 잡다 의미로 사용돼요. 자, 여기 4개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실제 이거 말고도 take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수거로서 많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하실 거예요. take A to B라는 구문도 많이 암기하시잖아요. A를 B로 데리고 가다. 사람이나 동물이면은 A를 B로 데리고 가다. 사물이면은 take A to B, 그러면 A를 B로 가지고 가다. 막 암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은 가진다는 말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간다. 그렇죠? 가진다는 말이 데리고 간다. 이 말로 말이 좀 바뀌어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take의 개념이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인 가지다, 취하다 이거 외에도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 의미를 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raven. 자, raven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갈까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외국에 커다란 까마귀 있잖아요. 좀 보기에도 무서워 보이고 하는 이런 큰 까마귀를 갈까마귀라고 그러는데요. 이 raven을 동사로 사용하잖아요. 동사로 사용하면은 약탈하다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형태로서 갈까마귀라고도 쓰잖아요. 그런데 명사로서 그래서 다시 또 이 ra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탈이라는 의미 또는 약탈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약탈 내지는 약탈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이 갈까마귀라고 하는 이 raven이라고 하는 이놈은, 물론 까마귀 하게 되면 여러분들 raven 말고도 뭐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crow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의 까마귀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raven은 갈까마귀, 좀 큰 까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약탈한다는 말로도 연결이 되느냐면요, 이 갈까마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갈까마귀는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못 먹는 게 없어요. 일반 시체, 로드킬 당한 동물들도 먹기도 하고요. 예, 술록 같은 거 죽잖아요. 그럼 술록 시체도 먹기도 하고요. 이 곡물도 먹고, 열매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작은 동물들도 다 먹어요. 양서류나 파충류라든지, 이런 새 같은 것들도 다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인간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다 먹어치워요. 그런데, 설치류 쥐 같은 것도 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갈까마귀들이요, 이 북극 같은 데서 북극여우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먹이를 잡아서 또는 먹이를 먹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현장을 덮쳐서 그 먹이를 갈취해 가기도 해요. 실제로. 좀 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이 갈까마귀, 이 레이븐을 흉조로 취급을 해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사로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먹이 현장을 덮쳐서 먹이를 갈취해가고 거기에서 바로 레이븐이 약탈하다라는 의미까지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테이크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RAV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테이크, 약탈하는, 여기 있죠. 그렇죠. 강탈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새다, 이런 의미로서 갈까마귀, 약탈하다라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레이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단어 볼까요? ravish. ravish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take,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뭘 빼앗느냐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취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황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다시 탈취하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져요. raven, ravish 같아져요. 테이크의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ravine, 이음절 강세가 됩니다. ravine 하게 되면은 협곡 내지는 계곡을 ravi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건 테이크는 어떤 개념일까요? 이 협곡이라고 하는 거, 계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거죠? 물의 침식에 의해서 생긴 것이 계곡, 협곡이죠. 그 침식이란 말을 좀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약탈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물이 약탈을 해서, 흙이라든지 돌 같은 걸 약탈을 해서 그게 침식이 돼서 생긴 것이 협곡이다, 계곡이다. 이게 러빈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러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곡, 물론 이제 계곡이나 협곡이라는 단어로서 여기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계곡하면은 밸리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협곡은 아주 좁은 계곡을 협곡이라고 하니까 밸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계곡이 될 테고요. 협곡, 러빈이라고 쓰지만, 그렇죠, 캐년이라고 하는 계곡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렇죠? 협곡.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주면, gorge 정도도 협곡이란 말로 써요. 이 지오르지라너근도 나중에 이야기가 됩니다. 지오르지라너근은 나중에 얘기가 되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이런 정도의 말들이 사용됩니다.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금방 떠오르시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네요. 바로 이 캐논하고는 조심해야 돼요. 캐논은 대포죠. 이건 캐니언이죠, 캐니언. 캐니언. 그랜드 캐논이 아니죠. 그랜드 대포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RAV라는 건 원적으로 테이크의 개념을 지닌다라는 것을 제가 갈까마귀를 이용해서 테이크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입력을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 ravage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뭘 취한다, 약탈한다는 것이 결국은 남의 지역을 약탈하게 되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파괴한다, 약탈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명사, 동사의 단어가 되는데, 동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자, ravage의 동요에 관한 얘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ravage가 명사로 사용되면서 파괴 이런 의미가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동의어들을 적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제일 먼저 이 바로 de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 가장 빈도수가 높죠. 이 바로 이 destru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앞에서 타이틀어로 이미 강의가 됐었어요. 꽤 이른 때에 소개가 됐었는데 한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앞으로 가셔서 한번 강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destruct를 타이틀어로 해서 강의가 이미 됐었고 파괴한다는 개념의 단어들도 이미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이 단어도 빠질 수가 없겠죠. demolition. 그렇죠. demoli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break down이라고 하는 표현. 파괴의 대표하자니 제일 쉬운 단어 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소개가 됐었어요. 전에 devastation. 자, 그리고 단어가 전부 다 난이도들이 높아요. desolation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또 난이도 높은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죠? dilapid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dilapidation. 자, 이것도 자, 이 정도면은 파괴란 단어로서 난이도 상급에 속하는 어휘까지 정리를 드렸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동사로서 ravage, 파괴한다, 약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면 동의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자, 먼저 이 단어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destroy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break 당연히 따라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wreck. 그렇죠? demolish 중요한 단어죠. 예전에 영화로 demolition man도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dilapidation의 동사 형태입니다. dilapidate. 그렇죠? dilapidate. 그리고 그렇죠. devastate. V가 조금 작네요. 그렇죠? 너무 컸네요. 이번에는 또 죄송합니다. devastate. 이 devastation의 동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annihilate. NIH로 연결되는 경우는 zero,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난이도는 높은데요. 이가 너무 크네요. 이건 또 크기가 잘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새로 써드릴게요. 입니다. 이 그렇죠? annihilate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괴하다 정도의 의미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탈한다는 말은 조금 다르니까 약탈하다는 말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서 뒤쪽으로 다시 놔드렸는데, 자, 약탈한다는 말로 쓸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정리합시다. 대표 중에 하나예요. 약탈한다. 플런더란 단어. 그렇죠? 약탈한다. 자, 그리고 이 단어도 빠질 수가 없네요. pillage란 단어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 개념 얘기할 때 갈까마귀 얘기했었죠. raven 동사로 사용되면 약탈한다는 말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재밌는 표현이죠. denude. 홀딱 벗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이게 약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fray라고 하는 단어도 약탈한다는 말로 쓰는 그런 단어예요. fray.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약탈한다는 말로써 이 단어 그렇죠? pirate 해적질한다는 얘기잖아요. pirate 그렇죠? 해적질한다, 약탈한다는 말로써 대표로서 꼭 기억해둘 단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좀 이것도
쉬운 단어 같지만은 어려운 단어죠. usurp라고 하는 단어 있고요. 자, 그리고 infringe 같은 단어들도 여기에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dispossess. possess는 소유한다는 얘기죠. dispossess는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뺏긴다. 약탈당한다는 얘기. 약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dispossess. 그렇죠.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어들이 좀 난이도는 높지만 약탈한다는 말과 파괴한다는 말의 동의어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생어 중요 어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럼 레비지의 파생어 중 하나 볼까요? 자, 파괴자, 약탈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요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ravager라고 씁니다. ravager. 파괴자라는 말도 가능하고요. 약탈자라고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동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죠. destroyer. 자, destroyer. destruction이란 타이틀로 강의를 할 때 이미 얘기가 됐었어요. 파괴자란 말도 되지만 이것이 사람이 아닌 경우는 사물일 경우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나요? 바로 잠수함을 때려잡는 구축함을 destroyer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devastator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devastator. devastator 그러면 똑같이 파괴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demolisher. demolisher 해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desolator. 그렇죠? R입니다. desolator. R자를 새로 써드릴까요? 파괴자란 말로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뒤에는 약탈자의 의미로서 동의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세미콜론 놓았는데요. 첫 번째, 플런더가 소개가 됐었죠. 플런더러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동의어로 동사의 동의어로 소개를 제가 안 드렸었는데 칸이 좀 적어서 안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같이 아울러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먼저 despoiler 바로 약탈자예요. 자, 여러분들 아울러 기억해 주세요. despoil이라고 하는 것이 약탈한다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스포일하면 망친다는 얘기예요. 영어 같은 거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영화 망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espoil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한다는 말로, 빼앗는다는 말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또 하나, 그렇죠. 루터라고 하는 단어 마찬가지예요. 루트도 약탈한다, 빼앗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란 단어도 소개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죠. 새커라고 쓰기도 합니다. 새커. 그렇죠? 새기라고 하는 건 가방, 등 뒤에 매는 가방을 새기라고 하죠. 요즘엔 잘 안 쓰죠.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시절에는 새기란 말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가방, 위에 목을 조이듯이 하는 그 가방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걸 보통 새기란 말로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marauder.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maraud 하게 되면은 똑같이 약탈한다는 말로 사용하는 그런 동사인데 여기 지금 뭐 plunder 외에는 그렇죠. ravager라고 말 그 외에는 동사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동사들까지 아울러서 같이 지금 첨부시켜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괴자, 약탈자는 요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레비지에 관한 얘기는 이만 마칩니다.